자, 6번 과제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품이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1번 부품과 2번 부품. 자, 영상을 보고 뭘 먼저 작업할지 정해야 되는데 어떤 걸 먼저 작업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A, B 이렇게 미지수가 모두 2번 부품에 몰아서 있죠. 자, 그래서 1번을 먼저 작업해주고 2번을 나중에 작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품 작업하기 위해서 인벤터에서 부품을 실행합니다. 자, 확인. 정면도랑 우측면도가 이렇게 있죠. 정면도랑 우측면도. 이걸 정면도로 놓게 되면 이게 이제 좌측면도가 되는 거고. 자, 정면도를 먼저 하든 우측면도를 먼저 하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저희는 정면도를 먼저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를 스케치해서 여기까지만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서 이 부분을 또 따로 달아줄게요. 이렇게 나눠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화면에서 우클릭 해서 새 스케치, 정면으로 두기로 했으니까 XY 플레인이 정면, YZ 플레인이 측면, XZ 플레인이 평면이 되겠죠. XY 플레인 자 선택하고 슬로트 홀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슬로트 홀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여기다 두고 슬로트 홀을 두 개 만들어 볼까요? 자, 직사각형 하단에 이 삼각형을 누르시면 중심 대 중심 슬로트 홀이 있어요. 중심 대 중심 슬로트 홀. 이걸 선택해서 원점을 여기로 두기로 했습니다. 원점을 두고 수직선을 내려서 적당한 크기의 슬로트 홀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우클릭 확인. 자, 그리고 바깥쪽에도 슬로트 홀이 하나 더 있죠. 이 안쪽 슬로트 홀을 먼저 구속을 시켜 볼게요. 자, 반경이 3짜리 호가 두 개 있다. 어디겠어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개. 자, 치수 선택해서 자, 요것만 봐도 이게 반경인지 압니다. 직경이면 이 반대편까지 치수선이 이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3. 그리고 중심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7이다. 자, 완전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슬로트 홀입니다. 자, 슬로트 홀 선택해서 중심을 찍고 동일한 위치에 중심을 찍고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클릭 확인. 바깥쪽 슬로트 홀 반경이 10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 있다고 나와 있죠. 반경이 10. 클릭 확인. 완전 구속이 됐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뒤로 가볼게요. 자, 컨트롤 Z 눌러서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자, 여기가 반경이 3이고 이 바깥쪽에 있는 슬로트 홀의 반경이 10이에요. 거리가 얼마 떨어진 겁니까? 이게 7이 떨어져 있겠죠. 10에서 3 빼면 7. 자, 간격 띄우기라고 있습니다. 오토캐드에서는 오프셋이죠. 단축키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5입니다. 5. 간격 띄우기 선택해서 슬로트를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방향 주고 7 엔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 처음 했던 것처럼 슬로트 홀을 만들어서 치수 줘서 구속시켜도 됩니다. 편한 걸로 작업하시면 되고, 우클릭 확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 이렇게 선분이 3개 있죠. 선 그리기로 자, 요 끝점에서 시작해서 수직선, 추적선이 안 따라오나요? 자, 추적선이 따라오죠. 수평선, 그다음에 수직선. 우클릭 확인. 이 구속이 안 돼 있죠, 그죠? 요거 구속시켜 주려면 40이라는 치수를 줘야 됩니다. 40 치수를 주는데, 자, 이 원의 4분점이 안 찍히고 원점이 찍힌단 말이에요. 원의 중심이 찍힙니다. 자, 이러면 자, 클릭해 놓고 전체 길이가 40이죠. 40 빼기 중심부터 여기까지를 빼주면 돼요. 자, 이 거리가 얼마예요? 반경입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슬로트 홀의 반경만큼 빼주시는 거예요. 40 빼기 10 30이 되고, 폭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죠. 중심점부터 여기 4분점까지가 10이니까 당연히 20이 됩니다. 자, 스케치가 끝이 났고, 정면에서 스케치는 끝이 났죠. 돌출합니다. 3D 모형으로 가서 돌출 버튼 눌러주고, 자, 프로파일 2번에 나눠서 돌출할 거예요. 위쪽에 요 슬로트 홀 2개의 형상은 10이고, 요 아래쪽 형상 요거는 7이란 말이에요. 7.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방향 보시고, 자, 위쪽 슬로트 홀 형상부터 자, 거리값을 7을 줍니다. 자, 거리값 7을 주고 확인. 자, 근데 요 보셨나요? 자, 피처 편집 들어가 볼게요. 돌출 방향이 앞쪽으로 왔죠. 저 뒤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 뒤쪽으로 가면 이 아래쪽 형상 만드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자, 스케치에서 앞쪽으로 빼고, 이 아래쪽 형상도 스케치 평면에서 앞쪽으로 칠 만큼 빼면 단차가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자, 이 아래쪽을 칠 만큼 돌출해야 되기 때문에 돌출 1번 앞에 보면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눌러주고 스케치 1번을 우클릭해서 스케치 공유합니다. 자, 스케치 공유를 해놓고 돌출 프로파일은 아래쪽 형상이에요. 거리값은 자, 위쪽 돌출을 잘못했죠. 아래쪽 거리값 7을 주고, 자, 위쪽 돌출 1번, 아래쪽 돌출한 게 돌출 2번이고 돌출 1번을 피처 편집 들어가서 거리값 10을 주겠습니다. 10 확인. 오케이. 지금 스케치가 이제 잔상이 남아있는데, 이 스케치 1번은 우클릭해서 가시성을 꺼줄게요. 이렇게. 정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니은자로 요 뒤에 본체 받침대처럼 생긴 게 돌출이 되어 있죠. 이건 뭐 정면 이 면에다가 스케치해서 돌출해도 되고, 이 면에다가 스케치해서 돌출해도 됩니다. 자, 이 뒷면에다가 우클릭하고 새 스케치 들어가서 사각형 하나 그려줄게요. 2점 직사각형 이렇게 그려주고 클릭 확인. 다 구속이 됐는데 윗변만 구속시키면 되겠죠. 윗변은 길이가 5입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5. 자, 요 사각형을 돌출하면 되는데 돌출 깊이는 18에서
10을 뺀 만큼 돌출이 됩니다. 8이겠죠, 8. 돌출 단축키 2 눌러주고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거리값을 8 줍니다. 뭐 수식으로 넣어 주셔도 돼요. 10 빼기 8 이렇게. 10 빼기 8이 아니라 18 빼기 8, 18 빼기 10 확인.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게 완성이 됐고, 비번호가 있습니다. 비번호, 요 평면에 비번호. 자, 우클릭해서 새 스케치. 자, 스케치 모드로 들어오면 텍스트를 쓸 수가 있어요. 텍스트 선택해서 클릭이 아니라 적당한 영역을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삐져나가면 어떻습니까? 문자가 써질 위치는 중간 중심이에요. 중간 중심. 여기는 좌우 자리 맞춤이고 여기는 상하 자리 맞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정한 영역 정 가운데다 쓰겠다 이겁니다. 자, 문자의 높이는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27이니까 13, 최대 한 13 정도인데 13 너무 크고 9. 자, 볼드. 그래서 우리 비번호 무조건 07로 하기로 했습니다. 확인. 적당하죠? 클릭 확인. 자, 드래그 해가지고 위치를 다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위쪽 형상과 아래쪽 형상 좌우측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딱 붙어도 프린팅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를 돌출할 때는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합니다. 자, 프로파일은 문자 선택하고 돌출이 아니라 컷을 해야죠. 반대 방향으로 거리값은 0.4 정도가 적당합니다. 확인. 돌출이 실패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돌출 컷, 프로파일 선택. 맞죠? 확인. 다시 해서 성공시켰고, 뭐 요 정도면 여기 이제 0.4mm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한 층이 0.2mm니까 두 칸 정도 더 튀어나오는 건데 서포트가 안 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자, 이렇게 하면 부품 1번 모델링 완성입니다. 자, 부품 1번이 끝이 났으면 1번 파일과 2번 파일을 모두 저장할 수가 있죠.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이름은 비번호 07 언더바 부품 번호 01.ipt 저장. 자, 이게 수험자 사용 소프트웨어 규격으로 저장한 거고, 채점용 확장자는 STP입니다. STP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서 07 언더바 01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아니죠. 내보내기를 해서 캐드 형식 07 언더바 01 확장자는 STL이 아니라 STP죠. STP 저장합니다. 자, 본인 비번호 폴더로 가셔서 파일 두 개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부품 모델링 합니다.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끄셔도 돼요. 자, 끄고 이번 부품 모델링 하기 위해서 부품 탭으로 들어갑니다.
확인. 자, 일단 이번 부품을 어떻게 스케치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 일단 왼쪽에 있는 걸 정면도로 둘 거고, 우측에 있는 걸 우측면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면도에서 자, 이렇게 요 형상을 5만큼 돌출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면 있죠, 요 면에 반지름 6짜리 원을 스케치해서 B만큼 또 돌출할 겁니다. 그리고 이 면에 이 반지름 6짜리가 아니죠. 지름이 A짜리를 돌출할 거고, 이 면에 지름 14짜리를 또 원을 스케치해서 요만큼 돌출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20에서 이걸 뺀 값이 되겠죠. 5랑 B 값을 빼면 여기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쪽 면에다가 지름이 5짜리인 원을 하나 그려서 10만큼 돌출하고, 딱히 어려울 건 없는데 1번 부품보다는 좀 까다로울 수가 있겠네요. 여기 A 값과 B 값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질지 본인이 정했으면, 자, 정면도에다가 이제 스케치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 우클릭 새 스케치 들어가셔서 XY 평면, 그리고 YZ 평면, XZ 평면이 있죠. XY 평면에 스케치하기 위해서 XY 평면을 클릭합니다. 자, 정면 스케치로 들어왔고, 원점을 여기다 두겠습니다. 원점을 여기다 두고, 여기다 주셔도 되고, 여기다 주셔도 되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슬로트 홀 형상 아니에요? 그죠? 슬로트 홀 형상. 그래서 중심 대 중심 슬로트 홀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클릭 확인. 한 군데를 막아주고, 이렇게 막아요. 막고 클릭 확인하고 잘라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위에 쪽을 먼저 구속을 시켜볼까요? 지금 이 안쪽 원이 반경이 6이에요. 반경이 6. 이 바깥쪽 원은 지름이 14라고 여기 나와있고, 반경 6을 주고, 반경 6을 주면 얘네가 이제 구속이 돼야 되는데 구속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자, 평행 구속 조건만 들어가고, 수직 구속 조건 따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수직. 자, 여기는 길이 값이 안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구속이 안 돼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구성선을 끝점 잡아가지고 조금 더 연장을 시켜 놓겠습니다.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반쪽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끝점부터 시작해서 하나, 추적점이 뽑히죠. 추적점 둘, 셋, 클릭 확인. 중심선으로 바꿔볼까요? 중심선으로 바꿔서 좌우 대칭 복사하겠습니다. 미러가 있죠. 여기 미러 선택해서 객체 선택하고, 대칭선, 미러선 가운데 거 선택합니다. 종료. 자, 좌우 대칭 됐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구성선으로 바꿔 놓을게요.
치수를 하나씩 줘보겠습니다. 여기가 8이 나오니까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가운데 찍고 한쪽만 찍어도 이렇게 찍혀요. 8. 그리고 중심부터 여기 하단까지 여기가 30. 그죠? 30. 그리고 하단부터 여기 모서리까지가 10. 그리고 이 선분 수평 수직거리가 있는데, 자, 수직거리가 5입니다. 5. 완전 구속이 됐죠. 그리고 원이 하나 있죠. 여기 원이 하나 동그라니 있습니다. 원의 지름은 5라고. 이건 나중에 그려줘도 되겠네요. 나중에 그려줘도 되고, 여기에 R 값이 있죠. 목각기 반경은 2. 이게 왜 2예요? 이게 반경도 없는데,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 클릭,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클릭 확인. 자, 여기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꽤 있죠. 여기 37이라고 괜히 써놓은 겁니다. 이거 괜히 틀리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0인데 이거 37 써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이게 37은 뭐예요? 여기 지름이 14짜리인 원의 4분점까지, 원점부터 여기 4분점까지는 7이겠죠. 7. 그러니까 30이고 여기가 7. 이게 당연한 겁니다. 참고 치수가 될 거예요. 여기 참고 치수. 굳이 넣지 않아도 계산이 되는 치수. 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정면도에서는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만 스케치를 해서 5만큼 돌출을 합니다. 스케치 평면을 여기다 둬도 되고 여기다 둬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스케치 평면을 여기다 두도록 돌출을 할게요. 스케치 평면을 여기다 둔다는 건 돌출. 자, 이쪽으로 내 쪽으로 스케치가 돌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스케치 평면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저 반대 방향으로 돌출을 시키면 스케치 평면이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거리는 5예요. 그 다음에 여기 원이죠. 이거 다 지름이에요. 지름. 축입니다. 축. 지름 5 그리고 지름 A, 지름 4짜리가 각각 있습니다. 여기가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려볼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자, 이 면에 우클릭해서 새 스케치. 자, 가운데다가 원점에서 추적선을 뽑든 뭐 상관이 없어요. 사실 아무데나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아무데나 그래서 원점과 수직 구속 조건을 주는 거죠. 수직 원점이랑, 자, 수직 구속 조건을 주고, 지름값은 D, 지름값은 5죠. 바닥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4 아닙니까? 4. 완전 구속됐으니 돌출하는데 돌출 거리는 10. 10 확인. 자, 그 다음에 이 면에 스케치합니다. 지름이 A로 이 면에 새 스케치. 원을 일단은 그려놓고 클릭 확인. 자, 지름값을 정의해줘야 되는데 끼워 맞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지름이 A인 이 축이 여기죠. 여기 이 축이 이 슬로트 홀 안쪽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슬로트 홀은 지름이 6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름이 6. 그러면 기준 치수
지름이 6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면 7 또는 5가 됩니다. 요 A의 지름이 7 혹은 5가 되는데, 자, 구멍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구멍이 더 크고 축이 작죠. 구멍 치수가, 구멍 지름이 축 지름보다 크면 이건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고 하고, 끼워 맞춤, 구멍 치수랑 축의 치수가 같다 그러면 이건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멍보다 축지름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끼워 맞춤 정도가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하면 손으로다가 조립할 수 있는 정도가 헐거운 끼워 맞춤이고, 중간 끼워 맞춤은 뭐 고무망치로 톡톡톡톡 쳐서 조립할 수 있는 정도가 중간 끼워 맞춤이에요. 억지 끼워 맞춤은 유압이나 프레스로 기계적으로 조립이 가능한 게 이 억지 끼워 맞춤입니다. 당연하죠. 축이 더 큰데, 그죠?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축이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축이 무조건 작아야 구동이 되고, 해서 여기 축지름은 A 값은 5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5.